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거랑 제 경영, 제가 이제 대표긴 하지만 물론 저희 이제 그 기계경 팀장님이라든지 기산 팀장님이라든지 또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합쳐야 저희 회사의 철학이 나오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이제 대표로서의 철학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세상에 공평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애초에 공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평과 평등을 자꾸 외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치다가 이제 골로 간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지만,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뭐 사자라든지 뭐 그런 호랑이라든지, 호랑이는 없구나. 사자라든지 아니면 그 뭐 여러 이제 집단에서도 항상 우두머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애초에 불평등이죠. 우두머리는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컷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더 힘이 세게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차지 당하는 어떤 보상의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들을 한다는 건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인간이니까 거기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아닌 존재들 중에서 과연 그런 면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짜 아무 불만 없이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요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라스베이거스에 그 많은 이제 거지들이, 그 노숙자들이 이제 노숙을 할 수 없는 법이 이제 상정이 되면서 하수구 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인원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이제 홍수 같은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음, 정말 불쌍하고, 뭐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후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좋은 숙소에도 뭐 일시적으로나마 좀 묵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라스베이거스 하면은 정말 이제 좋은 호텔과 숙소, 도박의 천국, 막 돈이 엄청나게 도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그 안에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게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탐욕적인 그런, 탐욕이라고, 다른 탐욕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투기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지 제대로 설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돈 엄청나게 많이 벌면 투기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의 차이도 되게, 사실 둘의 차이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욕심이 있다. 욕심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이거랑 내가 탐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감정적인 단어거든. 탐욕이나 욕심이나 둘 다 욕심내는 거 똑같은 거고, 뭔가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이 원하면은 탐욕인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뭐 NC소프트웨어, 뭐 김택진 회장, 뭐 이런 분들도 탐욕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 회사의 성장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주주들이랑 함께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려면 또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 제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즐거워지니까 사실 이런 걸 탐욕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들이 가진 돈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좀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 1500명의 편에 서서, 1000명의 편에 서서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환경에 대해서, 노숙자들이 살아야 되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정말 비싼 돈 주고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거는 20대인 친구들도 그 노숙자의 반열에 많이 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웃긴 게, 어,
이렇게 뭔가 돈이 없고 무언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 내려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단 일정 수준의 그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 청정국이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수리남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막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 많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약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도파민의 분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되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쾌락에 막 100배 가까운 쾌락이 마약을 하면 확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도파민이 밥 먹었을 때 나오는 양의 100배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도파민이란 호르몬은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이런 거 뭐 수리남 이슈되기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상을 조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이런 게 이제 강제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그 마약을 하는 동안은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면서 이제 그 도파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중에 흡수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파민을 이렇게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마약을 했을 때 그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마약을 했을 때 정도의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오는 그 행복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거랑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 그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너치 이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거지가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천천히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자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갑자기 일확천금 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천운이 내린 거고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일상적인 부자들 그리고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노력의 시간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내향형 인간과 외향형 인간에 따라서 이 노력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뭐 내향형 인간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조용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의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전형적인 내향적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외향형 인간은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 무언가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하브르타처럼 토론식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특정 주제에 사람들을 많이 만남으로써 그 무언가를 이렇게 집중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우리는 이 어떤 노력을 할 때 연속성을 가지고 천천히 그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팀노바에서도 여러분들 말이 2년이지 2년 동안 사람들 그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서 코딩 쭉 하게 만들면 무조건 잘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뭐 학교 다닐 때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 다 가스라이팅 한 거지. 어쨌든 요즘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에 남들보다 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이쪽 분야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러니까 대부분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이 부자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열심히 돈 모아서 여기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원래는 국비지원 같은 거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교육적 이상향이랑 그 국비지원 시스템이 잘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국비지원 드는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기회를 얻으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쨌든 팀노바 이제 스타일은 딱
몰입형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몰입형 그 집단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김치찌개 같은 것도 보면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파나 뭐 양파나 뭐 이런 다른 재료들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도 맛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이게 조화가 이뤘을 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1대1 코칭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팀 내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보통 이렇게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평균치가 이렇게 낮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이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데 10대만 해도 막상 20대 돼서 내가 막상 집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독립하려고 그러면 고시원 하나도 가기 힘든 거 그거조차도 돈 땡전 한 푼 없으면 엄청 힘들다는 건 저는 좀 20대 초반에 빨리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명문대 친구들은 나보다 이율이 더 좋게 되고 나는 명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이율로 더 적은 금액이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 학교 레벨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차이가 있었어. 그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서 제1금융권은 절대 못 빌리고요. 상호저축은행이나 뭐 그런 좀 아무튼 안 좋은 데서 빌렸던 것 같아요. 사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긴 한데 뭐 제2금융기관, 뭐 제3금융기관 그 사이였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해가지고 금방 갚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계급이 지어져 있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계급 속에서 서로 이제 분류돼서 사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평등하다고 민주주의에선 다 평등하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평등하던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본인조차도 평등하던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평등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이성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랑 전혀 관심 없는 이성이 지나갔을 때 두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아무래도 내 눈에 매력적인 이성이 말을 걸었을 때 훨씬 더 잘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면은 제 취향에 맞춰서 음식도 세팅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달라고 하는 거 말도 안 해도 갖다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얼마 안 가보거나 뭐 몇 번 이렇게 한 번 가보거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 단골 음식점에서는 확실히 내가 대우받는 게 느껴지고, 술 같은 걸 마셔도 이제 제가 막 친해져가지고 이제, 형용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신데, 그런 술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무래도 돈을 더 쓰는 그런 손님들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 마인드거든요. 뭐, 티누바 입장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비용을 내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긴 하지만 다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어떤 친구는 1억을 내고 어떤 친구들은 30만 원만 낸다고 하면은 1억인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참,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논리를 내가 사장이 됐다는 생각으로, 어떤 직원은 나한테 10억을 벌어다 주고, 어떤 직원은 나한테 한 1000만 원밖에 안 벌어다 줘. 그럼 내가 10억 벌어주는 친구들한테 대충 하겠냐 이거죠. 정말 열심히 잘하겠죠. 난 그런 거 많이 봤어. 막 보면,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컴퓨터도 한 8년 전에 제가 틴노바 만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고객이 사준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딱히 불편하지가 않아서 그냥 8년 전 컴퓨터 그냥 쓰는데,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근데 불편하지가 않아. 고장이 안 나. 아무튼,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이래서 비싼 걸 사야 돼, 전자제품은. 어쨌든. 근데, 그래서 되게, 아무튼 특별 대우가 받다 보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뿅뿅 분비가 되는 거지. 이게 게임에서 게임 중독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아이템을 열심히 레이드 뛰어가지고 득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던 그 결과 나왔을 때 그 도파민이 엄청 분비돼요. 도박할 때도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왜? 그 보상의 뽕에 취해 있거든. 마약은 그거를 굉장히 뻥튀기 하는 애고. 자, 그럼 이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도파민을 모르면
이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선순환이에요. 부자들이 그래요. 작은 승리부터 쟁취해라.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게, 내가 작은 성취를 하면 도파민이 조금씩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야. 오늘 하루 내가 목표로 한 게 8개가 있으면 그걸 다 하면 너무너무 내 자신이 뿌듯하고 기특하겠죠. 여러분들 백수로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재밌을 것 같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일 텐데, 사실 진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냥 누워있고 아픈 척하고 평생 밥만 받아먹고 이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평생 아픈 줄 알았던 동생이 알고 보니까 안 아팠던 거야. 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하는 욕구가 있죠.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는 느긋하게 사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삶의 코드를 존중해 줄 수는 있어도, 아, 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 혼자 피해보면 상관이 없지만, 나를 보필해주는 누군가의 인생은 내가 좀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근데 이제 참 슬프게도 이 잣대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차별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제 미녀 또는 미남을 대할 때와 못생긴 사람들을 대할 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은연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손님도 돈 많이 써주는 손님이 아무래도 고맙고,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 손님이랑 진상이랑 똑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많이 오래 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막 그냥 길도 안 비켜주는 사람도 많고, 옆 자체를 안 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을 뿐더러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이 좀 더, 삶이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꼭 그러지만은 또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름대로 이제 몸이 이제 힘들기도 하죠. 몸도 아프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좀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최소한 우리가 호르몬을 다루는 법까지는 알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몸은 점점 이렇게 최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정 시점에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돈빨로 이 체력 좋은 친구들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값, 그리고 도파민을 이용한 꾸준한 성장세로 나를 단련해 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이가 50대 60대이신데도 막 몸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 50, 6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한번 70대 80대 되셨는데도 막 이렇게 몸짱이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꾸준히 단련을 해온 거예요. 이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꾸준한 승리를 쟁취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점점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 무조건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투자한 시간들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값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팀노바가 무슨 비결 있는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비결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인간 세계 그냥 진리 같은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은 그 학생들이 최종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이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반대로 학생들은 이제 유도하는 거에 잘 따라오는 그 연습을 하면서 잘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연봉 6천 이상 간 친구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냥 좀 많이 성실해요. 많이 성실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잔머리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IT 업계 똑똑한 사람 엄청 많고,
이런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찐으로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조금 일반 공부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랬으면 뭐 의사 같은 전문직이 됐어도 정말 좋은 결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뭐 공학적인 머리부터,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코딩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코딩 교육을 잘 소화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대 친구들 교육해보면. 물론 이제 더 코딩에 더 빠져 있어서 공부를 좀 더 덜 하긴 하는데,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수학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공부해서 하는데 금방금방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일하다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이거 왜 쓰지?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공부 안 했던 수학적인 부분들도, 이산 수학적인 부분들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업무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는 또 확실히 필요성이 명확하니까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코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직접적이고 나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넛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했을 때 좋은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목표 설정도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걸 안 했을 때 생기는 그 안 좋은 그런 스타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내가 지금 연봉 1억이 안 되면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 좀 연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면 인정을 못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면을 부각시켜도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고연봉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운이 아니고 그 사람은 노력이다. 실제로 진짜 운으로 고연봉자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저 사람처럼 고연봉이 되려면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존경심을 기반으로 해서 노력을 하면 훨씬 잘 될 확률이 높아요.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가 힘들고, 고연봉 개발자를 저주하고 쟤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저 고연봉을 받은 거지? 라는 식으로 폄하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팀노바 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 자체가 앞에서 되게 잘된 사람들이 있거나 잘된 선배들이 있으면 저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더 많은 노하우들을 들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깨닫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노력이라고 평생 한번 그거 비아냥거리면서 살아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 세상이 문제고 나의 노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러면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래도 전문가로서 많이 인정받고 저를 이제 믿어주는 학생들이 많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비하고 싶은 거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죠. 고연봉이 되면 장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외적으로 정말 비싼 것들까지는 소비하고 싶은 여력도 없고 엄두도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 있으면 사고, 그런 측면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당연한 게,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 넘어가고 하면서 제 친구들이랑 봤을 때 누구는 자기의 소비 패턴에서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친구들과 나의 소비 패턴이 그 씀씀이나 이 벌이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경험의 폭도 벌써 차이가 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연봉자가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나중에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또는 인생에서 선택지들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고 싶을 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저주하고 저 새끼는 뭐가 잘못됐을 거야, 어떻게든 내가 저 새끼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일러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쟤는 저 연봉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정치질로 사장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저렇게 된 친구라면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실력으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회사들을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실력으로 입사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부분을 많이 보죠. 그래서 많이 이직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단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직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직장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아직도 그런 패러다임이 많은데, IT 업계는 원래 이직 자체가 좀 잦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항상 나는 떠돌이 프리랜서 베르세르크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돈을 주는 자들에게 이제 편을 먹는다. 그게 프리랜서죠. 자유기사잖아, 자유기사. 멋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서 조금 더, 좀,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제 학생들도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좀 힘을 내야 돼요. 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 솔직히 죽으면 다 끝이거든? 그럼 선택은 내가 무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네? 그럼 내가 무언가 갖고 싶어도 그걸 돈을 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상하수도 시설도 생기고, 우리가 똥 싸고도 똥 옆에서 앉아도 되잖아. 똥 싸고 그냥 물 내리면은 그 상하수도 시설에서 알아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 같은 거, 정화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도시가 주는 그런 산물들을 우리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 자본주의를 이용해야지.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든 일단은 무슨 소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여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받으면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돼서 더 성과가 잘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쉽겠냐고. 존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바꾸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팀노바 학생들 상담해 보면은 진짜 별의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아이고 깜짝이야,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말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았지. 개나 소나 열심히 살았지 진짜. 근데 이제 그거도 어떤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중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지가 중요하죠. 일본 갔어. 근데 일본 유명 관광지는 하나도 안 가고 정말 일본 변두리만 돌아다녀. 특이한 게 없네. 그것만 딱 보고서 야, 일본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관광지 안 가면 그냥 평범한 골목길이잖아. 물론 이제 골목길에 또 향치가 있긴 하지만, 그거 보고서 우리가 타지마할이나 무슨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막 에펠탑 이런 거 본 것처럼 우아하진 않거든. 사람들이 유명한 건축물에 가는 거는 그만큼 평범한 것보다는 그쪽에 갔을 때 훨씬 이펙트가 크기 때문이긴 해요. 실제로 보면 재미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진짜 요즘 사람들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SNS를 많이 보다 보면 명품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훨씬 풍족하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거든. 이제 현실을 보려면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는데 길거리는 이제 나랑 상관없고 이제 SNS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개발자들도 요새 막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연봉 5천 막 진짜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가 막히지. 실제로 정말 어려운 연봉이고, 이미 상위 20%의 연봉이라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의 상위 20% 이상의 연봉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도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냥 멈춰서 사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내 밝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울할 때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데, 우울할 때 뭐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운동이 우울증에 주는 효과가 상당수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약물, 의사와의 그 상담,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이 우울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우리 몸을 일단 이해를 하고 딱 이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되게 밑으로 내려가냐 아니면 올라가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true or false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더 멋진 삶을 살면 남에게 피해의식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멋지고 세련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지만 우리 집 빨간 딱지로 집도 막 넘어가고 막 진짜 그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다 그 경매로 넘어간 다음에 월세집 그 천에 50 이런데 막 정말 그 당시에 누나들도 결혼 안 했으니까 다섯 가족이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물론 이제 인생은 장난 아니었죠. 뭐 비 내리면 위에서 막 벽 타고 막 물 엄청 내려와가지고 그 장판에 막 해가지고 막 자다가 머리 막 다 젖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런 때 희망을 놓지 않고 막 정말 고시원도 있었고 아무튼 제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긴 했지만 20대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28살 때부터 한 억대 연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가난이 싫었거든. 그리고 가난이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 이미 10년 정도 내가 누군가 교육을 한 노하우가 생긴 거더라고요.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교육을 한 거지만 그게 이제 밑거름이 돼서 팀노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교육의 철학이 되게 명확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어떤 단과반을 만들어 놓고 강사를 개별적으로 그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는 무조건 내가 다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그런 것들의 폐해를 이미 10년 동안 많이 느껴본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장점은 이제 최신 기술을 최신 엔지니어들로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누군가를 많이 교육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나 이제 초보자들의 눈높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내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데 내 기술을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개발을 꽤 괜찮게 했던 편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내가 노력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8년이 지났고 제가 이제 38을 30살에 창업을 해서 이제 37이고 이제 38이 되는 이점에는 지금 독보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엔 제 철학 때문 아닐까 생각하는데 결국엔 고생이 없었으면 그런 철학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생이 있어야 되고 세상 너무 쉽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돈을 좀 더 사랑하고 고연봉 개발자를 좀 더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노하우를 쏙쏙 빼먹어서 좀 더 고연봉 개발자가 빠르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을 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